영화 장면 사용은 모든 영화 관련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래요. 영화의 일부 장면을 이용하고 싶다. 극작가, 촬영, 감독, 배우 이 많은 사람 허가를 받아야 되냐? 아니다. 실무상으로도 영화의 경우 대부분 제작자에게 권리가 집중되어 이용하기가 편하다.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뭐 일종의 뭐 불문율 비슷한 건데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번에 새로 영화가 나왔어요. 그 예고편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작자 입장에서 그 예고편을 오히려 이 많은 유튜버들이 인용하면서 이거 재밌겠다 궁금하다 이러면은 좋아하겠죠. 그런 사람까지 이거 잡아놓으면 그거 사이코죠. 그런 사람까지 막 클레임 걸어가지고 그 소송을 걸면 또라이죠, 또라이.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영상 그 선전하는 걸 또 많이 알려주는 거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다 그래요. 근데 그걸 인용하면서 아이 또 이렇게 만들었어 이건 안 봐도 되겠다 이렇게 욕하면 걸려요. 욕하면 걸립니다. 그런 거는 이제 걸릴 수가 있죠. 저라도 걸겠다. 이게 저 열심히 만들어서 이렇게 티저 광고 만들었는데 이건 봐야 소용없다. 막 이렇게 나오면은 그 얼마나 그 만드신 입장에서 고통이겠어요. 그죠? 법,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책을 읽어주는 방송은 저작권의 문제가 있나? 있어요. 이 많아요. 책을 읽어주는 북튜버, 북튜버들이 뭐 책도 읽고 요약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른바 소설 마당 사건이 있었대요. 여기서 법원은 작품들을 축약해서 게재했다면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인해서 그 저작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그거 돈 좀 내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판결. 변호사 담당 친구 있으니까 이게 되게 좋죠, 그죠? 다 이렇게 고맙죠. 여러분도 이런 이거 진짜 걸릴 수 있구나 이런 거죠. 기존 영상에 자막을 추가하는 것은 위법이냐? 그러니까 기존 영상의 대사나 노래 제목 등을 자막으로 추가하는 것도 이게 모두 위법이냐? 아니다. 영상에 조그마한 변경하는 거 그 모두가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되는 건 아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X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요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국 드라마 자막을 내가 번역해서 올려도 되냐? 간단히 말하면 X예요. 그 미국 드라마 작가의 그 창작물은 그걸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2차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처럼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 없이 이걸 사용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번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번안. 뭐 그런 것도 이제 원작이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이렇게 번역해 나가는 거죠. 그럼 번안도 허가를 받아야죠. 그죠? 네, 그런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뮤지컬을 어쩌다 보는데 그뭐 영국 뮤지컬이 특히 그렇다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 딱 오면 이 무대 세팅에 대해서 코딱지만큼도 바꾸면 안 된다. 이거 그대로 쓰세요. 이게 되게 까다롭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켜나가야죠. 안 하면 안 되죠. 또 우리 영상 뭐 연극 같은 거 봐보신 분 알지만은 그 허가를 받아야 커튼콜을 찍을 수 있어요. 커튼콜이 이제 나중에 연극 다 하고 끝나는 무대 인사하고 한 번 더 노래 불러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 한 번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허가돼야 이렇게 휴대폰 들고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허가 안 받으면 못 찍어요. 그 아주 막 뒤에서 뱀눈 뜨고 봐가지고 치우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요 또 재밌는 게 그 커튼콜은 영상을 찍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봤어요. 이거 허가받은 영상이잖아요. 유튜브에 올리면 전혀 수익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유튜브가 그걸 걸러내요. 그래서 이거 이 음악은 원래 고유의 음악이라 이거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그 곡의 그 저작자가 가져야 될 것. 그래서 그거는 전혀 수익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커튼콜 허가 받아서 내가 찍었어도 올려보세요. 돈 하나 한 푼 안 들어옵니다. 그걸로는 안 들어와요. 조회수가 아무리 있어도. 지역 유명 건물 촬영 문제. 이거 문제가 되겠냐. 여기도 뭐 아름다운 건물이 있고 또 고찰, 사찰 뭐 이런데 원래는 이런 유명한 건물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 때 촬영에 문제가 없네요. 저작권법 4조에서는 이제 건물, 그 중에 이제 5항이 이제 건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에 어떤 건축 저작물과 같이 건축 저작물은 이 저작물의 한 종류로 예시하고 있다. 그래서 독특한 건축물 이런 거는 함부로 막 찍어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막 소송을 걸면 할 말이 없는 거.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좀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이 노래 영상 업로드 저작권 침해가 돼. 이거 참 재밌어요. 그래서 5살 아이가 노래를 흥얼흥얼거리는데 너무 귀여워서 찍었단 말이에요. 그 블로그에 영상을 올릴 수 있죠. 블로그에도 몇 초 영상은 돼요. 그리고 네이버 기준으로 카페는 몇 분 영상이 꽤 길게 올라갈 수 있고. 근데 뭐 블로그에도 짧은 몇 분은 돼요. 근데 좀 더 긴 영상은 카페는 되고, 그리고 더 뭐 좋은 건 네이버 TV도 있죠. 그죠? 작곡가나 작사에 허가 받지 않았는데 침해가 되냐. 이게 O도 되고 X도 되는 거예요. 이 노래 부르는 컨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려면 음악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여기 다음 페이지. 그런데 이게 뭐 잠시 짧게 찍은 거는 좀 예외일 수도 있다.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흥얼거리는 이제 그 아이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누가 제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저작물의 양은 전체 74마디 중 7, 8마디에 불과하고 녹화 당시 주변 소음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한 15초 정도만 부르고 있는 게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도는 야 좀 봐줘라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뭐 야외 소음도 있고 등등 봐서 이렇게 엄격하게 딱 작정하고 뭐 이렇게 막 무슨 뭐 처음부터 음? 이게 의도적으로 찍은 것도 아니고 저 재밌네 하고 이렇게 찍다 보니까 찍었는데 그게 이제 요 정도는 허용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황을 좀 봐서 이게 가능할 때도 있고 또 이제 또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이게 또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요. 이런 예시를 좀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대요. 어린 아들이 이 프린스의 노래 Let's Go Crazy를 부르는 그 노래를 촬영해 갖고 유튜브에 올렸다가 이 유니버셜이 이거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삭제가 된 게 문제가 있었대요. 이럴 때 이제 결국은 이제 요때는 렌츠의 손을 들어줬대요. 유니버셜 쪽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경우도 한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야 이것까지 건드리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원은 이제 어린이 쪽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죠. 내 창작물에 무단 도용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우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게시 중단 요청.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바로 이제 뭐 유튜브 하면 유튜브, 아프리카 하면 거기에 게시 중단을 요청해요. 민사 소송 조정할 수 있고 형사 고소까지 갈 수가 있죠. 고소한 이후 합의금을 받은 뒤 취하하는 사례가 특히 많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내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민형사상의 책임을 비롯한 구제 수단들은 내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상황은 이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대화로 푸는 것 같아요. 대화로.
좀 사과하고 좀 인정하고 이러면서 이제 대화로 풀면은 제일 좋죠. 근데 좀 악덕한 사람이 있다면은 또 이제 많이 돈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민사소송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나? 있다. 동그라미. 저작권자는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법률 지식이 충분치 않은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만 소장을 작성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생각처럼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저도 이제 뭐 이런 모르는 건 물어보고 전문가 상담 받고 이게 언어가 있거든요. 그 변호사들이 쓰는 용어. 그래서 요 용어를 친구한테 받아서 딱 전달하면 대부분 금방금방 답변이 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답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용어를 좀 익혀두는 것도 좋죠. 무작정 촬영, 텔레비전에 소개된 식당을 찾아가 먹방을 진행하는데 식당 주인이 장사에 방해된다면서 촬영을 거부한다. 개인 방송을 강행하면 안 되는지. 이게 저작권 문제는 아니지만 촬영 과정에서 영업장에 피해를 주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강행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저 원장실에 있는데 저는 그냥 짝대기라고 불러요. 산발이 받침대라고 해갖고 할 때가 있는데 이거 싫어하는 분 많습니다. 이따가 예시로 나오는데 저 바람 피는 사람들을 내가 무심코 찍을 수도 있잖아요. 경기도 양평 뭐 이런 데 많이 가거든 서울 사람들이. 근데 제가 웃긴 게요. 제 강사 직업이 되게 재밌어요. 막 아침 그리고 또 이제 특정 시간에 수업을 하고 낮에 시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 막 무조건 가요. 가서 이제 영상도 찍고 이제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때 보면은 되게 예민한 사람들 많던데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이따 예시를 보면서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러리 음악을 다른 데 이용하면 여러분 유튜브 라이브러리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이제 들어가면 이거 다 여러분 저 어플로 깔 수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 그 어플로 플레이스토어에서 깔면 유튜브 거기 이제 들어가면 유튜브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참 베푸는 거예요. 여기의 음악은 마음대로 써도 좋다. 이거는 저작권에 안 걸린다 해서 나름 그 좋은 음악들 많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 음악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죠? 이거 유튜버들이 많이 활용하죠. 이거 페이스북에 올리면 어떻게 되냐?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그거는 유튜브에서 사용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일부는 유튜브가 계약에 의해서 허락을 받아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요거는 이제 딱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건 자유로운데 그랬네 다른 데서 사용하는 거는 꼭 이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튜브 입장에서 야 너희 유튜브에서 쓰라는 음악을 왜 딴 데 가서 써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딴 데에서 클레임을 걸 수가 있다는 거죠. 소송을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없는 음원을 허락 없이 이용하면 모두 차단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없는 음원 중에서도 저작권자가 사전에 이용을 허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예컨대 김광석이 부른 서른 즈음에를 이용하고 싶다면 이를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작권 정책을 확인해 봐야 돼요. 특히 유튜브 이 컨텐츠 아이디를 활용해서 수익 공유를 조건으로 차단하지 않는 권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찾아봐야 된다는 것, 찾아봐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피 잉글리시라고 여러분이 뭘 만들었어요. 그거 저작권 침해가 되냐? 그 최근에도 뭐 있었어요. 부산에 무슨 암소갈비인가? 뭐 이게 아니 암소갈비가 무슨 뭐 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지 이걸
그 이렇게 뭐 저작권 주장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따질 수가 있어요. 해피 잉글리시도 되게 흔한 이름이잖아요. 흔한 이름. 이거를 이제 영어 교육 관련 컨텐츠로 이제 활용해 보고 싶은데 나름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이름으로 블로그를 만들었다. 이거 고소할 수 있냐? 해피 잉글리시라는 단어만으로는 이게 대단한 창작성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요거로는 좀 이름이 너무 흔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렁탕집도 무슨 이름 가지고 좀 너무 일반적인 이름인데 그 상표 등록이 쉽지 않은 경우 있었죠. 그죠? 예.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 저에게 있었던 일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이게 써지죠, 지금. 킹글리시.com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 홈페이지입니다. 이제 학원은 홈페이지. 이제 엄밀히 쓰면 이렇게 쓰죠. 그죠? 이렇게 써주면 이제 될 거예요. 근데 www.은 뭐 안 써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갖고 있는데 어떤 분이 넷도 갖고 있어요. kinglish.com, kinglish.net. 근데 co.kr은 어떤 애가 딱 그 한 10년 전 얘기예요. 뭐 딱 자기가 챙기더니 그거 나한테 사십시오.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500만 원에 사세요. 그 당시 500만 원이면 컸죠. 10년 전에. 근데 아예 그 내가 담당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에이 뭐 co.kr까지 뭐 안 사도 돼요. 그컴 있고 넷 있었으면 됐지. 그래서 안 샀어요. 그랬더니 이게 굴러다니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그거 버려져 있더라고. 근데 그게 그분이 위협을 했었거든. 여기다 음란물 올릴 거예요. 막 그럼 선생님 이미지 많이 깎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거 지금으로 치면 그거 그 사람이 날 또 저 공갈 협박한 거라 그 변호사 써서 그 오히려 또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죠. 근데 다시 찾았어요. 그 사람 뭐 아무도 안 사나 봐. 그래갖고 결국 내가 이게 다시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comnet co.kr 다 제 겁니다. 이제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것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죠? 네, 가지고 있으면 좋죠. 공정 이용에 내 영상물이 차단이 된다면 공정 이용에 해당되는데 저작권 침해라고 내 영상물이 잘못 차단되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의 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침해를 하지 않았는데 차단됐으면 이의를 신청해야죠. 유튜브의 경우 유튜브 스튜디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0분 영상의 10여 초 저작권 침해는 어떡하냐. 이것도 요만큼만 좀 쓰고 싶은데 이게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근데 20분 영상에서 10여 초 저작권 침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침해된 부분은 삭제하여 더 이상의 저작권 문제가 없는 영상이라면 다시 게시하면 돼요. 그거만 잘라버려야죠. 이건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 잠이 불편하잖아. 마음이 편하게 자야지. 근데 이게 다 조금씩은 좀 위반하고 싶은 때가 있죠. 사람이니까 좀 조회수 높이고 싶고 뭔가 내 걸 막 수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봐주면 좋고 그 쌓이는 막 억뷰가 있잖아요. 몇 억 뷰씩 나오는 거. BTS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누구나 꿈꿀 수 있잖아요. 다 저도 그렇고 근데 좀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이제 법은 침해하지 말아야죠. 자, 초상권에 대한 얘기를 좀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포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공표되는 거예요. 널리 알려지지 않을 권리. 그래서 초상이란 얼굴이에요, 얼굴. 사람의 모습이나 형태, 그림,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실생활의 것이 다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동의를 받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실제 이런 내용을 실예를 통해서 제 담당 변호사가 정리해 준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초상권 침해의 경우 첫째, 식별이 가능할 정도여야 됩니다. 식별이 가능해야죠. 그죠?
이건 안 돼. 근데 이게 뭐 이걸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거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죠. 자신의 얼굴 초상으로 인정되죠. 유명인의 실루엣, 이게 확실하다면은, 예를 들어 이제 설현의 광고 실루엣, 이거는 이제 초상으로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막 모자이크한 얼굴,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죠. 그리고 신체 부위 일부를 가린 얼굴, 식별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거는 이제 식별이 가능하면 인정되고 아니면 아닌 거죠. 네, 상업적 목적의 무단 사용, 이런 거는 안 된다. 동의 없이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송에서 이렇게 누가 봐도 딱 그 사람인지 식별이 가능할 경우에 바로 이 초상권이 어, 성립이 되고, 거기서 이제 소송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식별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이 된다는 거. 자, 유명 유튜버 창현 노래방의 경우, 이게 촬영 중이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거기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구경해 놓고 여기 내 얼굴 나왔네. 너 창현이 너 돈 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초상권 사용에 관해서 묵시적으로 이걸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초상권 침해로 말하면 안 되죠. 그럼 길거리 노래방 못 찍죠. 그죠? 네, 안 되죠. 누군가가 초상권 침해로 신고했을 경우, 초상권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이 초상권 피해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이 실예를 여기서 이제 집어 넣어서 알려드려봤는데요. 이 방송사 뉴스 자료 화면으로 귀성길 톨게이트 직원 모습이 방송이 됐어요. 근데 유금소 직원이 방송사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이제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뭐 큰 문제 아니다 1심. 근데 2심에서는 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게 나왔기 때문에 불쾌감을 줬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라. 그럼 돈을 좀 내라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식별 가능한 모습, 이런 거의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하여튼 예전의 일인데요. 제가 이제 토익 강사로 유명하니까 이 12시에서 1시 수업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때는 수업 잘 안 하는데 딱 그 1시간 수업할 때 그 주변에 직장인들이 이렇게 강의를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 YTN이 와가지고 제 강의를 막 찍어대는데 학생들이 막 이렇게 가리는 거야 그때. 그래서 제가 잘못했나요? 제 강의 듣는 게 창피한가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지금 저 점심시간 빼가지고 수업 듣는 거를 우리 회사 사람이 아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촬영을 어떻게 나중에 나갈 때는 얼굴 같은 거는 잘 안 보이게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죠. 누군가가 초상권 침해로 신고했을 경우, 예를 들어 재미있는 예를 지금 만들어 봤어요. 김대균 토이킹 여행 방송 중, 제가 여행 많이 찍거든요. 그때 불륜관계 B씨가 화면에 잠시 스쳐갔어요. 이를 알아본 지인의 제보로 쟤 바람핀다. 그거를 이제 부인한테 알려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놓고 김대균 니동 영상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라도 돈을 내야 된다. 예전에 과속 카메라 단속 시 조수석이 나오는 경우도 바람 피는 여자 남자 옆에 두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 그것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초상권 침해로 신고했을 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특히 주변 사람들이 주위에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여러분 교도소에 재소자들 자기 얼굴 나오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 모태라 이 불륜의 아주 온상이죠. 전에 몇 년 전 얘기인데 저기
경기도가 여기 삼성동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그냥 금방 탁 나가면은 뭐 미사리고 그다음에 뭐 양평 이렇게 되는데 거기 축 뭐 간통죄 폐지 뭐 이렇게 붙여놓은 모텔도 있던데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좀 조심스러울 수가 있죠. 생방송, 녹화 방송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법을 알면 불편해요. 이게 다 그래서 이제 적절히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초상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면 초상권 자체를 침해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건 아니다. 형법상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초상을 올리면서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가장 많은 경우는 저작권 위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의 웨딩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 누가 그걸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면 그건 저작권 위반이에요. 더 나가서 사람의 얼굴을 올리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놈 나쁜 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실제 나쁜 놈이라도 명예훼손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찍어 올리면 성폭력 처벌법. 이거 센데. 예. 그리고 이외에도 형법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형사처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법이 많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네요. 유명한 책이나 TV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목을 유튜브 채널 이름으로 사용했다면 제목을 똑같이 썼다면 재고라서 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니고 저작물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보호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가수 21이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해갖고 이제 딱 했으면 삼양라면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삭기 참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 약간 패러디 하듯이 해갖고 자기가 활용한 거죠. 이런 거는 이제 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 됐어요.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까지 소송 걸긴 좀 그렇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기존 영상을 편집해서 새로운 내용의 영상을 만들 때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았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 아니면 그 밖에 주의할 사항은 없나? 저작물 일부만 잘라서 이용하는 것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저작권자에게 복제, 전송, 소장 이런 것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고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걸 또 이제 별도의 허락을 좀 더 구해야 된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책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라 이걸 많이 겪어보는데요. 일본은 이 저작권에 대해서 더 예민해요. 우리나라보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조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많이 조심해 나가는 경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켜야 될 게 많다라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네요. 미국 드라마를 보고 직접 번역해서 한국어 자막이 들어간 영상을 만들었다. 내가 번역한 것이므로 자유롭게 공유해도 되는가? 드라마 작가의 창작물을 번역한 것이므로 이것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등의 제작을 위해서는 원 저작자의 우선 허락을 받아야 돼요. 윤태호 작가 웹툰 미생을 드라마로 만들려면 허가를 받고 이제 드라마로 만드는 것이죠. 또한 2차적 저작물을 이양하려면 원 저작자, 2차적 저작물을 만든 사람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뭐 지키면 편한데 까다로워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3강을 마무리해봤습니다. 상당한 많은 예시를 드렸는데요. 이게 또 전문 변호사의 예시이기 때문에 아주 믿을 만한 컨텐츠가 됐습니다.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 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 Bye.